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일입니다. 시장이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확률적으로 그 흑산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좀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주식 투자자들은 사실 원래 인간이 약간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투자 상대방은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다수의 개인 투자자, 나 아닌 다른 개인 투자자와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매매 의사 결정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싸움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거래하고, 사실 이 증권 전문가 내지 증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지만, 이 행위 자체가 돈을 버는 행위, 그리고 역으로 잃을 수도 있는,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인데요. 이 주식 투자를 하면 인간 심리에 있어서 좀 본성적인 부분, 혹은 인간의 아주 인간 심리의 밑바닥까지 너무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라는 건. 그래서 좀 안 좋게 되면, 좀 안 좋은 시세가 나오면, 원래 사람은 그렇잖아요.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직후에도 이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걸 가지게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을 가지게 되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나중내 하던 시장이었는데, 이게 한 달간 반등이 꽤나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인지를 투자자들이 좀 잊어버리는 상황까지 왔던 거죠. 1월 달에. 하지만 지금 시장의 국면은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환기를 좀 시켜드렸다시피, 오늘 복귀를 하기 전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추세가 여기서 망가졌고요. 그죠? 역배열 구간에도 들어갔고, 여기까지가 낙폭 과대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낙폭 과대였고, 쌍바닥 확인을 하고, 이 과도한 하락에 대한 기술 반등이 1차적으로 강하게 나온 거고, 이후의 과정은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전망은 기본적으로 확률 분석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확률 있죠. 예를 들어서 확률적으로 한 10%도 채 되지 않는 저 변칙적인 어떤 움직임, 그보다는 그 변칙적인 움직임이 주식시장에는 간간히 나와요. 한 10% 변칙이라도 10번 중에 한 번은 변칙이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그 10번 중에 한 번에서 그 변칙을 너무 추종해버리게 되면 실수가 생겨요. 왜냐하면 변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기본 확률로 수렴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아주 과격한 상승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각도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급락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계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발생했죠.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 이렇게 각도가 완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주식 시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속도의 시장에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투자를 내가 하고 있는 포지션을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지, 투자의 기간도 1개월 할지 6개월 할지 1년 할지 미리 정해야 되고, 1개월 전략 다른 거고 6개월 전략 다른 거고 일주일 전략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 국면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흑산병이고 뭐고 간에 제가 흑산병을 경계하면서 조금 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 내지는 전망을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2300까지 상반기 목표를 잡고 있는 이유도 과매도기 때문에, 과매도는 결국은 다시 해소가 될 것이고,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등락 회복 구간이에요. 그러면 좀 떨어져야 다시 올라오는 거고, 그죠? 좀 더 올라가 봐야 조금 밀릴 수 있는 위치예요. 지금은 그런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서. 오늘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지수부터 좀 보시면은 2190 마감이에요. 2190이면 며칠 전에 2200을 넘어갔느네 했다가, 또 엊그제 2200 붕괴, 이런 그 포털에 증권 시황에 대해서 아마 타이틀을 보셨을 텐데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2200인들 어떻고 2220이면 어때요? 그죠?
지금의 국면은 1980대에서 큰 저점을 한 개 찍어놨고, 그리고 이게 수렴하면서 박스권 반등으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가 뭐 300을 꼭 터치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다시 2100을 내려와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물론 2190이라는 게 붕 떠 있지만 좀 내려가도 괜찮고 좀 올라가도 뭐 크게 흥분할 거 없어요. 당장의 상승장으로 가는 거 아니고 여기서 급하게 급락장세로 다시 전개가 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위치라서 스케일 크게 2100, 2300 이거 쭉 그어가지고 이 안쪽에서는 사실은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지금 뭐 단기 시황보다는 조금 더 구간으로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오늘 10포인트 올랐어요.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일선이 좌우지간 지난주에 이렇게 요 라인 하나가 이탈됐지 않습니까? 1차적인. 그리고 5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보시면은 고개를 숙였죠. 이건 그냥 뭐 아닌 말고예요. 개파락 한 개가 있습니다. 개파락이 하나 개 나와 있죠. 오늘 미국 자리도 사실 미국이 막 그렇게 많이 올라갈 자리는 아닌데요. 단기 차트상으로는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2200 플러스 15포인트 이상 만약에 갭상승을 해가지고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2220을 한번 넘어갈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중간에 이렇게 선골이 생기거든요. 여기 아일랜드 갭 하나가. 이런 움직임이 혹여 나오는지 내일 한번 보시고요. 오늘 일단 팩트는 5일선이 고개가 숙인 상태에서 넘지 못했다는 거. 그죠? 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더 유력한 공간은 2200에서 여기 2200에서 20선과 60선, 120선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수렴되고 있는 포인트가 2150입니다. 그러니까 2200 그리고 2150 요 상황이죠. 여기 한 50포인트 정도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 막 날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좀 올라가서 2228을 넘어가도 여기나 같은 영역이라는 겁니다. 주식이 고점 하나가 넘어가고 저점 하나가 이탈된다고 해서 국면이 전환되는 포인트가 변곡점인 거지, 여기서 요거 좀 넘어간다고 이 변곡점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변곡점 아니라는 거죠. 단기 변곡은 여기서 나왔던 거고, 그죠?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단기 변곡은 여기서 여기 요 포인트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가 방송했던 그 흑산병 제가 말씀드린 날, 지금은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그림을 한번 봅시다. 코스닥 지수 중요도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코스닥 좌우간 5일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보다 지수는 강한데 실속은 없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강하다고 해서 뭐 바이오주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막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사실 큰 실전적인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급 한 가지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요, 오늘 외국인 400억 매도입니다. 지금 일별 동향 잠깐 보시면은요, 외국인 지금 사흘째 매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올해 지금 그 배당락 이후부터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12월 말부터 지금 외국인 계속 사고 있는데 사흘째 매도입니다. 매도 규모는 지난주 주말에 조금 컸고요. 개인들이 이걸 받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 어제까지 좀 샀죠. 오늘 기관들 400억 매도인데 외국인 400억 매도인데 기관이 받았어요. 오늘 수급은 사실 나쁘지 않은데 오늘 수급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전기전자 수급을 잠깐 봅시다. 오늘 지금 415 기관 외국인 전체 매도인데 전기전자 2100억 샀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전자 업종만 2140억 샀고 실제로 외국인 매도가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에서 2140억 외국인 매수인데 여기서 시장 매도가 410억, 15억이었나요? 그죠? 그러면 전기전자 2위 업종을 2560억 정도 팔았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보면은 마이너스 2560억대를 전기전자 이외 업종들에서 매도. 물론 상세 업종으로 보면 다른 업종도 뭐 매수한 거 있고 매도한 거 있긴 한데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오늘 LG전자, LD풀 다 합해가지고 IT 대형주군들에 대한 순매수 금액이 지금 2천억대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체 외국인들 순매매가 지금 마이너스 400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상으로는 오늘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오늘 수급의 특징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겠고요. 뭐 그런 모습들이 종목들에 여지없이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좀 이걸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먼저 한번 보시죠. 지금 삼성전자 움직임이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마이크론 주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시장지수 2000포인트대에 대한 지지력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제가 여기서 사시면은 이만큼 옵니다 했던 자리로 뚝 껐던 자리가 여기죠. 하이닉스도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뭐 얼추 다 왔어요. 생각할 수 있는 1차적으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올지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고요. 뭐 한 이런 정도 과정 아닐까 생각했는데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게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요. 각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 각도가 세게 나오면은 예상보다 조금 더 가격 조정은 깊지가 않고요. 시간 조정이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다반사인데 현재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 장악력을 당분간 계속 유지합니다. 자, 지수 장악력이라는 걸 의미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시장 하락을 그러니까 하락 장악이 나왔죠. 이게 하락 장악형 뭐 캔들 패턴 아닙니다. 자, 하락 장악했죠. 하락 구간에서 지수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급락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1985포인트에서 2220까지 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25% 시장보다 훨씬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상승 장악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그제 시장 조정 받을 때 조정도 좀 더 깊은 단기 조정. 그죠? 그리고 오늘 강한 반등.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단기 장악력이 시장의 장악력이 여전히 아주 크다. 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중대형주 재미없다. 쉽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필드가 다르면 괜찮아요. 필드가 다르다는 얘기는 중소형주는 상관없어요. 중소형주는 오히려 지금 시세가 좀 활발해요. 왜냐? 이 중대형주들 라인 있죠? 얘네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에서 뭐 11명의 선수가 있다면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혼자 그냥 단독 플레이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현재 시장의 본질이 지금 이겁니다. 이 상황을 좀 인지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셔야죠. 직접적으로 여기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고요. 1차적으로 한 이 정도라도 이쪽에서의 커버가 들어갔었어야 되고요. 왜냐면은 뻔히 보였으니까. 시장이 이걸로 떨어지고 반등 나가면 이쪽에서 반등 나가니까 다른 쪽은 좀 재미가 우선적으로는 없을 거다라는 예상은 됐는데 생각보다 그 기운이 강해요. 더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기존에 아마 이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이해는 되실 건데 이 흐름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 저도 약간 좀 의아한 것 같아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종목의 체감 시세를 좀 더 넘어가고 얘네가 좀 쉬어줘야 되는데 이 쉴 조짐이 없어요. 단기로도 떨어질 때 더 세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오늘도 더 강하게 올라간다는 건 다른 대형주군들이 막 움직일 틈을 아직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자금들이 외국인 자금, 기관 자금들이 다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막 툭툭 쳐올려. 자, 삼성 보세요.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것도 팍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 장악을 기관들 제대로 못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률 제한적이니까 밑에서 순환매도 IT 안에서 지금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LG전자 어제 오늘 튕겨 올라가는 거 보셨죠? 보세요. 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다른 업종이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얘네 지금 덜 올라갔잖아요. LG전자가 지금 상승폭이 둔하죠. 근데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6만 초반 별로 무섭지 않잖아요. 7만 밑에서 LG전자는 걱정할 주식은 아니니까 사실. 시가총액 10조짜리 LG전자가 10조인데 무슨 걱정을 해요, 여러분. 그죠?
펀더멘탈적으로는 사실 여전히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좀 비실비실 하다가 그냥 뭐 툭 쳐버리죠. 자, 이게 지금 또 종목들의 본질인데 보세요. 어제와 오늘 LG전자가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와 오늘 LG전자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왜? 2주일 동안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냥 요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주식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일주일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매매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왜 주식 이렇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특히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 개별주 하시는 분들 일주일 단위 매매 많이 하지만 뭐 보통 한 2개월 혹은 뭐 3개월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식을. 그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뭐 짧게 단기 매매 한 달에 한 이 정도 보잖아요. 그 안에 빨리 승부 나면 땡큐 매도 하는 거지만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얘는 그냥 뭐 한 3주 정도 봤을 때 이제 한 66,000원에서 한 72,000원 와가지고 플러스 10% 정도 나온 거예요. 이 기간 얼마? 대략적으로 한 1개월. 1개월 동안 10% 올라갔으니까 괜찮네요. 그죠? 예, 좋은 움직임이네요. 그런데 이 10%는 누구만 먹었다? 이 풍파를 기다리면서 인내한 사람만 플러스 10% 지금 수익 먹은 거고 손실 본 분들도 회복 중인 거고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발상이 지금 안 되느냐? 지난주에 시장 지수가 1985에서 2220까지 그냥 내달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쫓기는 거죠. 뭔가 막 빨리 수익이 나야 될 것 같고. 시장 올라왔는데 내 주식 안 올라가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이런 주식들 여기서 다른 데 갔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안 된다고 다른 쪽으로 갔으면은 이거 완전 그냥 하루 이틀 어제 오늘 그냥 지옥을 맛보는 거죠. 심리 상태가. 큰 그림으로 보면 바닥이고 뭐 여기 다 수렴돼 있고 이런 라인 오히려 매수 시그널 떴잖아요. 좀 더 이제 오히려 급하게 챙기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 어떠냐면은 LG화학 같은 거 그림 좋은데 못 움직이죠. 그죠? LG화학 같은 그림 좋은데 여전히 못 움직여요. 네이버 같은 종목 잘 가다가 밑으로 푹푹 처박혀 버립니다. 그런데 딱히 깨지지는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으로 따지면 그냥 이런 식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인내심이 필요해요. 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 있고 오히려 이번에 2220대를 터치를 하면서 전반적인 탄력 자체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인지를 하고 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시황은 저는 박스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다행히. 애초에 저는 한 3월 정도에 고점 치면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 돌아가는 판세가 박스가 길 것 같아요. 박스가 길면 우리 개인 투자들 매매하기 괜찮아요. 시장이 단기 데미지를 팍팍 밑으로 주지만 않으면 뭐 좀 내려갔다 좀 내려가면 어때? 좀 올라가면 어때? 이 정도면 시황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종목 보시면 되고 기다릴 거 기다리고 싸울 거 싸우면 되는 장이란 말이에요.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주 잠깐 한번 보시죠. 바이오주는 이번 여전히 지금 힘을 좀 못 써요. 지난주 뭐 설 전으로 해가지고 조금 분위기 나오나 했는데 바이로메드 같은 것들 제가 주시하자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 종목이 넘어가서 이렇게 가졌는데 이게 얘가 여기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도 지금 셀트리온이나 이거 셀트리온이고요. 신라젠이나 그냥 바닥에 깔고 누워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요, 여러분, 되게 피곤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찬스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바이로메드 같은 거 분위기 만들어졌죠. 근데 못 올라갔어요. 갈 때 못 가면은 스타트 할 자리에서 땅 했는데 못 치고 나갔기 때문에 뒤로 하방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바이오주들을 스트레스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오 대형주들 이런 저점 무너지면 이게 스트레스 상당하죠.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될 수 있는 이런 라인들 한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좌우지간 희망 고문하는 거는 계속 그 고문 당하시기보다는요. 특히나 펀더멘탈적인 믿음이 좀 없는 업종이니까 바이오는 이런 기술적인 구간 흐름들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면 좋은데 아직 못 가고 있으니까 그냥 보초서기보다는 이런 자리 넘어가면 공략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먼저 갔던 쪽이 약해지면은 약했던 종목은 더 약해질 수 있으니까 바이로메드 같은 거 체크하시면서 대형주, 바이오주 계속 좀 경계감을 좀 가지고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웬만해서는 시장이 안 무너질 테니까 다 방심하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좀 심정적으로 좀 약간 심리적으로 바이오주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방 라인 한번 경계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 외 대북주는 기대감이랑 지금 우려감이 같이 공존한 오늘 아난티 뭐 로저스 4달 방북 기사 띄워놓고 호재가 나왔는데 장대 연봉 이건 되게 안 좋아요. 예, 호재가 나왔는데 이렇게 장대 연봉 떨어져 21선 깨지고 장대 연봉 되게 안 좋아요. 빨리 이걸 넘어가줘야 되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아래쪽 공간이 좀 생깁니다. 이건 아난티 얘기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살아있고 현대 건설 살아있어요. 그리고 대북 모멘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북미회담이 이달 말인데 지난번에는 1차가 남북 정상회담이었고 2차가 북미회담이라서 북미회담 2주 전에 고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1차가 북미회담이고 2차가 김정은 답방 이렇게 스토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소형주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북주. 중소형주들은 건 바이 건이니까 그쪽은 이제 뭐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개별 테마주, 소형 테마주처럼 대응하시고 큰 산업적인 구조와 함께 갈 수 있는 대북주 스케일이 좀 큰 종목들은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붙을 테니까. 왜냐면 지금 시장이 모멘텀이 별로 없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 움직임 외에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업종들이 여전히 대북주일 테니까 저는 아직까지 기대감을 여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니까 이 점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 전략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은요. 모든 업종 전략 종목을 다 보거나 정리를 하지 못해서 좀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시장이 급락이 되고 여전히 그냥 큰 구조상으로는 이 수렴 과정입니다. 수렴 과정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박스권 하에서 이거 하단 쳤던 거고 이 박스의 상단을 확인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1단계 박스가 되고 2단계 박스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면은 부딪히고 내려오면 돌리고 이게 지금 박스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면 이때 제일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 본전은 해요. 이런 장은. 그런데 추격 매매 막 따라가고 손절도 밑으로 그냥 막 던져버리고 막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막 던지고 이런 매매가 지금은 피해가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회전율이 높은 분들 지금 그리고 막 급하게 지금 막 수익에 욕심이 많이 나가지고 막 움직이는 분들은 성과가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런 장이니까 그 점은 당분간 좀 유지될 수 있다는 점 경계하시고요. 종목별로 등락이 이것저것 되게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더 타이트한 관리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테마주들은 지난주에도 뭐 수소차 관련주들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 하는 분들은 너무 느긋하게 보지 마시고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깨지면 과감하게 대응하시고 혹은 좋은 움직임에서 치고 나가면 좀 붙어서 매매해도 되는데 그건 소형 일부 테마들이고요. 대부분은 지금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수익 목표면 괜찮잖아요. 그럼 한 1개월 정도는 그래도 봐야 돼요. 최소한. 그런 정도의 텀을 좀 속도를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랜만에 잠시 후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참고들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좀 연결해서 현재 시황 핵심 포인트들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